버스가 서울 고속터미널에 닿았습니다. 김순자는 낡은 보스턴백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섰으니 벌써 5시간째 길이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 딸 소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응, 막 내렸다. 택시 타고 갈게. 아니, 내가 마중 나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요.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소윤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낸 뒤로 소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터미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은 언제 와도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바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굵어진 손마디, 반찬 양념이 배어 거무스름한 손톱. 이 손으로 30년을 반찬을 담아왔습니다.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앞 작은 가게였습니다. 순잔의 반찬. 간판도 없이 시작했던 가게가 이제는 단골 손님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무생채, 멸치볶음, 감자조림, 콩자반. 순자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이 매일 들렀습니다. 어머니. 소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새로 자른 듯한 단발머리. 35살 딸이 어느새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 당연하죠. 결혼하는데. 소윤이 활짝 웃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딸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서울에서 산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소윤은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사윗감은 어떤 사람인데? 오늘 직접 보시면 알아요. 완전 괜찮은 사람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소윤은 재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다는 것, 차분하고 성실하다는 것, 자신을 잘 챙겨준다는 것.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레스토랑은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깔끔한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문득 자신의 차림새를 돌아봤습니다. 남색 니트에 검정 치마. 시골 아줌마 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여기 편한 데예요. 소윤이 순자의 마음을 읽었는지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소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약간 내려간 눈꼬리, 웃을 때 한쪽으로 올라가는 입술. 순자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24살이었을 때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닮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아, 예. 순자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소윤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순자는 기계적으로 앉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재훈은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윤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재훈은 순자의 접시에 먼저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또 닮았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방식, 포크를 내려놓는 각도. 순자는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까 모르겠네요. 응, 좋네요. 순자는 음식을 거의 맛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재훈을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소윤을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게 정만수를 닮았습니다. 정만수? 그 이름을 떠올린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자의 첫사랑이었습니다.
24살 여름 해변 민박집에서 만났던 사람. 서울에서 온 대학생. 한 달 내내 매일 만났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뜨겁고 순수하게. 하지만 가을이 되자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만수의 집안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시골 민박집 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도련님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만수는 서울로 돌아갔고 순자는 2년 뒤 이병구와 결혼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재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 미안해요. 딴 생각을. 괜찮습니다. 처음 뵈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죠. 재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도 만수를 닮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불안과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훈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재훈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소윤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재훈 오빠는 혼자 힘으로 다 이뤄낸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재훈은 순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소윤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뒷모습마저 만수를 닮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소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네.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의 집에서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훈의 얼굴, 만수의 얼굴, 겹쳐지는 두 사람. 설마, 아니겠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여름을, 해변을, 정만수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소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우유. 딸아이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근처 슈퍼에 다녀왔습니다. 두부, 애호박, 멸치, 파. 익숙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애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고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소윤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응, 아침 차려놨어. 씻고 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점심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중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재훈 오빠가 연락했어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응, 점심 먹자네. 좋겠다.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재훈 오빠가 되게 세심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심하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세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본 예비 장모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 점심 약속 장소는 남산 아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재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저도 막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정갈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좋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재훈의 말대로 음식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나물, 전, 생선구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재훈은 순자가 먹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입에 맞으십니까? 좋네요. 다행입니다. 어머님께서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들어서 음식 드시는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손이 순자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소유는 회사 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후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재훈과 단둘이 남겨진다는 게 어머님, 재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윤이 나간 뒤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는데요.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너무 낯익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릴 때 본 적 있는 얼굴 같아요. 재훈이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릴 때라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3살 이전 기억은 전부 사라졌죠.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꿔요.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누군가 저를 안아주던 기억이요. 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님을 보는 순간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재훈 씨, 혹시 저를 아시나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 처음 만났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한참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했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 본 적 있는 얼굴, 따뜻한 손, 누군가 저를 안아주던 기억.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훈은 순자를 차에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재훈은 고집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훈은 운전에 집중했고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재훈이 다시 불렀습니다. 네, 소윤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재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펐습니다. 소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훈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재훈 씨.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은 순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순자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친밀했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만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24살의 순자와 26살의 만수. 그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매일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만수는 순자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학 친구들, 꿈. 순자는 만수의 말을 들으며 다른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순자야, 나랑 서울 가자. 만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만수의 부모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순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만수는 서울로 돌아갔고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순자는 이병구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만수만큼 설레지는 않았지만 착했습니다. 순자는 만수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수를 닮은 남자가 딸의 약혼자로 나타났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재훈의 눈빛, 말투, 행동, 모든 게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 만수가 마지막으로 준 편지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나는 겁쟁이야.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재훈이 정말 만수의 아들이라면, 만약 재훈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재훈에 대해 알아보기로. 진실이 무엇이든 순자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소윤에게는 시장 구경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간 곳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종로구청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원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본 적 있는 얼굴. 그 말을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하나 찾으려고요.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순자는 서툴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재훈. 그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아, 그럼. 순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소윤의 집으로 돌아와 재훈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 재훈의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학력, 경력,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고아원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사랑의 집, 경기도 양평에 있었습니다. 이튿날 순자는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아원은 산자락 아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문 앞에서 중년의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 원장님 계신가요? 제가 원장입니다. 정재훈이라고. 여기서 자란 아이 있었죠? 원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재훈이를 아세요? 네. 사정이 있어서요. 원장은 순자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3살 때 여기 왔어요. 아버지가 데려왔죠. 아버지요? 네. 정만수라는 분이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만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분, 지금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재훈이가 대학 다닐 때였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죽었다는 것,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아들이 바로 재훈이라는 것. 재훈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들도 잘 돌봤죠.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대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을 나와 순자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만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자기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 순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만수는 순자와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재혼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는 떠났고 만수는 혼자 아들을 키우다가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수도 재혼도 모두 불행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결정했습니다. 재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가 만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소윤과의 결혼은 안 된다고. 소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나.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재훈이 있었습니다. 소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 씨, 소윤이는 화장실에 계십니다. 재훈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만수, 그분이 평생 한 여자를 잊지 못했다고. 강릉의 김순자라고. 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요. 재훈 씨, 소윤 씨는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라고?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돌아봤습니다. 순자도 소윤을 봤습니다. 셋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윤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분이라고요? 내가. 소윤이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윤 씨, 설명은 무슨. 나를 이용한 거잖아. 소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내 엄마를 좋아하게 됐다고?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쳤어, 진짜. 소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윤아, 진정해. 순자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야, 나도 오늘. 다들 나만 몰랐네요. 바보처럼. 소윤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가? 나가요.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소윤아. 순자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윤이 뿌리쳤습니다. 나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소윤이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재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발, 저는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이라는 것. 40년 전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사흘째 소윤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소윤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소윤이 지금 제 집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애가 뭐라던?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순자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강릉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에 남편 이병구가 나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왔어? 응. 딸은? 나중에 얘기할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은 반찬가게, 2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뭔 일 있었어? 병구가 물었습니다. 딸이 결혼파했어. 왜? 그냥 안 맞았나 봐. 순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아하던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병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골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병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장사를 해야지. 못하겠어. 지금은. 순자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만수를 잊지 못한 것, 그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 재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딸을 지키지 못한 것.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기로 했어. 미국. 내일 떠나.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보자. 답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순자는 빈 출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한 표정, 기대에 찬 눈빛. 순자는 그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응. 나도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병구를 쳐다봤습니다. 작년에 다른 여자 만났었어.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병구가 집에 늦게 들어온 날들, 핸드폰을 숨기던 모습들. 그래,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모르겠어.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신의 과거.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윤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재훈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정신과 치료받고 있대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순자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훈도 아프고 있었습니다. 순자 때문에.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무와 배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칼을 들었습니다. 무를 썰었습니다.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고춧가루를 섞고 젓갈을 넣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내내 순자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20포기. 단골들에게 나눠줄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이웃집에 돌렸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네. 응, 미안해. 그동안 아파서. 괜찮아. 건강해야지.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순자의 김치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소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나는 괜찮아. 시간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순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엄마는 여기 있을게.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무겁게 눌렀습니다. 재혼에 대한 미안함도 딸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천천히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순자는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손이 기억하는 맛들을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돌아올 날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날을.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내일 만들 반찬 목록을 적었습니다. 무생채, 멸치볶음, 감자조림.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순자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하며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나눠줄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생채, 콩자반, 멸치볶음. 순자는 반찬을 통에 덜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2년 전에 닫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에 부쳤습니다. 대신 마을회관 옆 작은 공간을 빌려 반찬 나눔터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나가? 병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응, 오늘은 반찬 나눠주는 날이야. 조심해서 다녀와. 둘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몇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왔네. 이모님들. 오늘 콩자반 맛있어요. 그래, 우리 순자 솜씨가 최고지. 순자는 반찬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할머니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찬을 다 나눠주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마을회관 2층이었습니다. 작년에 문을 연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순자가 책을 기증하고 마을에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찾아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순자는 간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주먹밥, 샌드위치, 과일.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순자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차와 초콜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괜찮아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아요.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윤은 1년에 2번 한국에 왔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였습니다. 오면 하루 이틀 머물다 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엄마, 소윤아.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응. 회사에서 한국 출장 나왔어요. 며칠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올래? 네.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윤이 온다는 것.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습니다. 소윤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말렸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소윤은 예전보다 여위였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들어와. 소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같은 냄새. 밥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요.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소윤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소윤을 쳐다봤습니다. 소윤도 순자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맛있어요.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윤이 거들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섰습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면 소윤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미안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 잘 못해서요. 회피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필요한 시간이었어.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재훈 오빠, 소식 들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너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치료 잘 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 다니고 있대요. 조용히 살고 있대요. 그래. 처음에는 미웠어요. 정말 많이.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아팠던 것 같아요. 엄마도 나도 다 아팠던 거죠.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이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소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얘긴 하지 말아요. 그래. 우리 그냥 앞으로만 보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소윤의 방에서였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엄마. 응. 사랑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다음 날 둘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여기 변한 게 없네요. 응. 그대로야. 좋다. 이렇게 그대로인 곳이 있어서. 순자는 딸을 봤습니다. 소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소윤이 떠났습니다. 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엄마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기차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윤도 창밖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빈 선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이 있었고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과의 끈이 다시 이어졌으니까, 서로를 놓지 않기로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의 사랑, 뜨겁고 아팠던 시간, 이제는 묻기로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이 일상이 좋았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 잠드는 것. 과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마지막 국물처럼 처음보다 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따뜻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는 순자의 반찬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일도 아이들은 도서관에 올 것입니다. 내일도 소유는 어딘가에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